대표적으로 가슴의 위쪽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보형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막이 자극받는 경우에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웠을 때 또는 자고 일어났을 때 윗가슴에 통증이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출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피막이 자극되어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형물이 가쪽으로 퍼지면서 피막을 밀기 때문에 가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통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시나요? 부위별로 그리고 언제 그런 통증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통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시나요? 부위별로 그리고 언제 그런 통증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큰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와 근육이 눌리고 팽창되는 압력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쪽의 통증이 비슷하다면 그건 정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한쪽의 모양의 변화가 커지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좌우의 차이가 이렇게 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피막이 형성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통증의 위치와 그리고 그 양상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술 직후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팔을 많이 쓰지 말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가슴이 딱딱하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에 의해서 멍이 퍼지기 때문에 심한 멍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멍이 들고 붓지만 통증이 생기지만 출혈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료를 통해서 수술의 경과를 매번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드시면 카톡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병원 진료에 금식을 하고 오셔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 세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초음파로 확인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사진이나 이런 양상을 통해서 재출혈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에 저는 초음파를 확인해서 안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형구축이나 여러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붓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자리가 잡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막이 형성되면서 피막이 자극되는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슴의 위쪽의 통증을 느끼게 되면 보형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막이 자극받는 경우에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개 부위와 무관하게 누웠을 때는 보형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까지는 윗밴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누웠을 때 또는 자고 일어났을 때 윗가슴에 통증이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출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피막이 자극되어서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무실 때 윗밴드를 가볍게 착용하시고 주무시면 보형물이 피막의 위쪽을 자극하는 일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형물의 안쪽, 즉 가슴골에 통증이 있는 것은 가슴골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그쪽으로 박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타이트하게 브라를 착용하거나 안쪽에 너무 피막이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증이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브라나 이런 브라가 너무 타이트하게 착용이 되진 않았는지 너무나 지금 가슴골을 안쪽으로 조이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슴 가쪽인데요. 가슴 가쪽 같은 경우 누웠을 때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지 않고 주무실 경우에 가슴골이 벌어지면서 보형물이 가쪽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피막이 튼튼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고 주무시거나 또는 너무 이른 시기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보형물이 가쪽으로 퍼지면서 피막을 밀기 때문에 가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붓기가 점점 빠지는 한 달 차에 이르렀을 때 이런 브레이저가 많이 느슨해지게 되면 가슴이 좌우로 또는 아래쪽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의 가쪽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하게 느껴지는 부위는 가슴 밑선 부분
부분입니다. 우선 밑선절개를 했을 경우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요. 일단 밑선절개를 했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아무는 과정에서 통증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밑선에 통증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밑선절개를 했을 경우에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밑빠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는 실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단단한 조직들을 물어놨기 때문에 브레이지어로 가슴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실에 오롯이 그 보형물의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갈비뼈 주변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녹는 실이 아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브라 대신에 보형물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슴 아래쪽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함으로써 이런 실에 걸리는 하중을 좀 더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브레이지어 착용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통증들을 굉장히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6개월이 지나서 피막이 완성된 시기에도 이런 피막의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점 진행되는 통증이 느껴지면서 가슴에 촉감이 떨어지면 구형구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형구축은 수술 후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흔한데요. 이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비정상적으로 지나게 될 경우에는 흉터 반응과 비슷하게 이 피막이 너무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들게 되어서 안쪽에 단단하게 보형물이 촉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도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가 촉지를 해보고 초음파로 피막의 두께를 확인해 봄으로써 이런 진단을 할 수 있고 필요 시에 구형구축 예방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재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시적이지만 보형물에 접힘이 있을 경우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무스 보형물의 경우에는 보형물에 옆빠짐이나 밑빠짐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가슴방을 너무 크게 만들 경우에 밑빠짐이나 옆빠짐이 심각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핏으로 딱 맞게 보형물을 알맞은 형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피막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런 보형물들이 약간 구겨진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그런 모서리들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근육 단면이 보형물의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실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유두 근처 레벨에서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서 근육이 절단면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음파를 매번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이러한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에서는 항상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막의 자극, 그리고 출혈 또는 근육의 단면, 보형물의 접힘, 구형구축 등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90%까지는 통증이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초음파로 관찰되지 않는 여러 회복 과정에서 신경 자극이나 피막 자극에 의해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진통소염제를 통해서 그런 자극을 어느 정도 끊어주게 되면 계속 악화해서 자극이 통증을 일으키고 통증이 자극을 좀 더 예민하게 만드는 과정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느껴지시면 진통제를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보형물의 상태가 괜찮은지 몸의 회복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셔서 불안한 부분들을 다 잠재우고 잘 회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부위별로 조목조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적인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이었습니다.